지금부터 너의 인생에서 딱 15분만 투자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봐. 딱 15분 뒤 미래에는 너가 팬 같은 대기업들이나 이름 있는 테크 기업들 코딩 인터뷰를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한 길이 보일 거야. 콜라 뚜껑 열면 침대형. 자, 일단 내가 학생 때 인턴십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코딩 인터뷰 준비하는 책인데 구글에다가 Programming Interviews Exposed라고 쳐봐. 줄여서 PIE라고 불리는데 이거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해. 이 책이 데이터 스트럭처랑 알고리즘을 각 토픽별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문제들을 어프로치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초보자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돼. 근데 그렇다고 이 책에 있는 모든 챕터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필수 챕터들이 뭔지 알려주도록 할게. 이 책 3rd 에디션을 기준으로 챕터 3 Approaches to Programming Problem, 챕터 4 Linked List, 챕터 5 Trees and Graph, 챕터 6 Arrays and String, 챕터 7 Recursion, 챕터 8 Sorting, 그리고 챕터 13에서 그래픽 부분은 빼고 빅 매니플레이션 부분까지 빠삭히 읽고 이해하도록 해. 코딩 인터뷰를 잘 보려면 완전 마스터해야 하는 필수 개념들을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챕터 9 Concurrency, 챕터 10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챕터 16 Knowledge Based Question, 그리고 챕터 17 Non-Technical Questions는 이 영상의 주제인 코딩 인터뷰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터뷰에서 종종 코딩 문제가 아니라 말로 설명해야 되는 개념 문제나 비헤이비어럴 문제가 나왔을 때 필요한 개념들이니까 잘 공부해 두도록 해. 그리고 추가로 챕터 2 Job Application Process는 회사 어플라이랑 인터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려주니까 캐나다에서의 프로세스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읽어보도록 해. 자, 이 Programming Interviews Exposed라는 책을 조졌으니까 이제 구글에다가 Cracking the Coding Interview라고 쳐봐. 이건 줄여서 CTCI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구해. 이 책도 아까 책과 마찬가지로 토픽별로 출중한 문제들과 솔루션들을 제공해 주지만 토픽별 설명은 거의 없다시피 해. 아까 책에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서 기초를 탄탄히 하고 싶은 사람이나 초보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책이라면 이 책은 설명이 딱히 없어서 이미 이 토픽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초중수들에게 좀 더 적합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모든 챕터들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 네 번째 에디션을 기준으로 챕터 1 시작하기 전에 레주메랑 인터뷰 관련해서 팁들 알려주니까 읽어보는 거 추천하고, 코딩 인터뷰는 챕터 1 Array and String, 챕터 2 Linked List, 챕터 3 Stack and Queue, 챕터 4 Tree and Graph, 챕터 5 Bit Manipulation, 챕터 8 Recursion, 챕터 9 Sorting and Searching을 빠삭하게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보도록 해. 아직은 개념을 배우는 입장이니까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으면 혼자 너무 끙끙대면서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말고 바로 그냥 솔루션을 보면서 깨우치는 거를 추천해. 그렇다고 그냥 솔루션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읽고 나서 그게 왜 솔루션인지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이 솔루션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이런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고 깨우치고 스스로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해. 이런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 주입식 교육처럼 그냥 문제만 많이 풀으면 너가 연습할 때 배웠던 개념들을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 거야. 인터뷰를 볼 때 같진 않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텐데 완전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너가 배운 개념들을 적용하지 못하면 너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도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거야. 너가 한 노력들이. 그러니까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바래. 이런 노력 없이 너가 그토록 원하는 그런 일하기 좋은 회사들에 너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마. 그건 재능이 있거나 운이 좋은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일이고 너나 나 같은 사람들은 노력으로 메꿔야 돼. 그리고 챕터 7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은 앞에서 풀어본 리코드식 말고 디자인식 코딩 인터뷰 문제가 나왔을 때 필요한 개념들이니까 그것도 공부하도록 해. 인터뷰 10번 중 0에서 2번 정도는 이런 식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 코딩 문제가 나오더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은 로우 레벨 디자인이라고도 불리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둘 다 사용해 보도록 해. 챕터 12 시스템 디자인 앤 메모리 리밋은 너가 인턴이라면 아주 배울 필요는 없고 경력직부터는 필요하니까 너가 레벨이 뭔지에 따라서 스킵하거나 공부하도록 해. 경력이 아직 없는 주니어나 뉴그레드는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시스템 디자인에 쓰이는 개념들에 관해서 코딩 인터뷰 때 말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두는 게 좋아.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공부법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내가 다뤄볼 테니까 궁금하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C++이나 자바로 인터뷰를 볼 사람들은 챕터 13 C++ 또는 챕터 14 자바도 읽어보도록 해. 간혹 가다가 특정 언어 관련해서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 마지막으로 챕터 18 Thread and Locks도 개념은 잘 이해해두고 있는 게 좋아. Thread 관련 코딩하라고 인터뷰에서
나오는 경우는 손에 꼽을 만큼 적기는 한데 개념에 대해서 말려 물어보는 경우는 종종 있어. 그리고 실제 코딩 인터뷰에서는 너가 특정 언어를 잘하는 경력직 포지션의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면 너가 편한 아무 언어로 너가 인터뷰를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너가 이미 지금 편한 언어가 있다면 인터뷰 연습을 그걸로 하면 되고, 너가 지금 편한 언어가 없거나 인터뷰할 때 효율적인 언어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파이썬을 추천해.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기본적인 배움은 끝났어. 이제 실질적으로 코딩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시간이야. 다들 리코드 알지? 여기에 문제가 2000개가 넘게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다 풀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문제들을 추려내서 풀어서 우리가 가장 적은 문제로 가장 많은 개념들과 토픽들을 커버할 수 있게끔 효율성 있게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블라인드 75라고 누군가가 리코드에서 퀄리티 높은 문제들을 추려내어서 블라인드에 올린 적이 있어. 이게 문제들을 워낙 잘 추려내가지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블라인드 75라고 이름이 붙은 건데, 이 리스트를 만든 저자가 몇 년 뒤에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라인드 75라는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어. 여기에는 총 169문제가 있거든. 블라인드 75가 완전 핵심적인 문제들만 추려낸 거라면 이 그라인드 75는 그 핵심적인 토픽들을 좀 더 기본기가 탄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더 업그레이드 시킨 리스트라고 보면 돼. 내가 학생 때는 이 그라인드 75는 물론 블라인드 75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성 있게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작년 1월쯤에 내가 이직 준비를 할 때는 이 블라인드 75 문제들을 풀었었어. 그리고 그 후 4월에 이 그라인드 75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코딩 실력 녹슬지 않게 하려고 나도 요새 그라인드 75에 있는 이 169문제를 다 풀어보고 있는 중이야. 만약에 너가 인터뷰를 곧 봐야 돼가지고 시간이 정말 없다면 블라인드 75만 풀어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능한 그라인드 75에 있는 169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를 추천할게. 블라인드 75는 체계적이지 않게 그냥 문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라인드 75는 블라인드 75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하고 이지부터 하드까지 순차적으로 풀어낼 수 있고 풀 때마다 체크 표시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라인드 75에는 문제마다 대충 얼마나 걸릴지 써있는데 이지 문제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써있거든. 근데 너가 만약에 이제 막 풀어보는 거라면 이지 문제가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걸리기도 할 거야.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재능 있는 몇몇 애들 빼고는 다들 그렇게 걸릴 거니까 너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마. 학생 때 나도 그래가지고 인터뷰 준비할 때 문제 5개 푸는데 3시간에서 5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랬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리코드를 풀기 시작한 이 단계는 더 이상 배우는 단계가 아니고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어도 바로 솔루션을 보지 말고 혼자서 끙끙 앓면서 분리를 해보도록 해. 여태까지 배운 데이터 스트럭처랑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이걸 쓰면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까? 리스트를 2개 쓰면 어떨까? 스택이나 큐를 쓰면 도움이 될까? 딕셔너리를 쓰면 더 옵티멀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투포인터를 쓰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솔팅을 먼저 해주면 추가적인 메모리를 쓰지 않고선 풀 수 있지 않을까? 앞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룹을 돌리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배운 컨셉들을 여러 방향에서 적용해보면서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머리를 꽁꽁 돌려봐. 그렇게 해서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머리를 굴려봤는데도 조금의 프로그레스가 없다면 그때 이제 여기 솔루션 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는 거지.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이해하기 쉽게 코딩을 짜고 설명을 해둔 것들이 있거든. 그것들을 읽어보고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해를 한 다음에 직접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바래. 아 그리고 닛코드라고 유튜브를 통틀어서 리코드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채널이 있는데, 너가 만약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방금 말한 리코드에 있는 그 솔루션 탭 가서 사람들의 솔루션을 보는 것보다는 이 리코드 채널에서 먼저 그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면 그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만약에 리코드에 그 문제가 없다면 이 유튜브 채널도 내가 추천할게. 이 두 채널이 모두 없다면 그냥 아까 말한 솔루션 탭 가서 이해하기 쉽게 잘 적어둔 솔루션을 보고 배우면 돼. 그리고 앞에서 말한 두 책에서 여러 가지 필수 토픽들을 다뤘지만 리코드 문제들을 풀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든지 트라이라든지 모노토닉 스택이라든지 새로운 토픽들도 마주치게 될 거야. 앞에서 얘기한 두 책들이 커버한 토픽들 중에서 아직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은 토픽들이 있거나 새로운 토픽들을 접하면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그 토픽들을 좀 더 빠삭하게 이해를 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해.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이 영상이 미치도록 도움이 많이 됐었고, 여러 가지 솔팅 방법이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고자 할 때는 이 채널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특히 처음 소개한 PI라는 책에서 챕터 3의 빅5 아날리시스를 배우는데, 이 빅5 아날리시스가 코딩 인터뷰 핵심이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부족하다면 유튜브에다가 쳐가지고 더 공부를 하도록 해. 자, 그래서 너가 이제 그라인드 75의 문제들을 다 풀었다면 너는 코딩 인터뷰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데이터 스트럭처랑 알고리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잘 하게 됐을 거야. 하지만 아직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내가 하이스쿨 때 수학 11을 들을 때 내가 분명 개념을 알고 다 풀 수 있는데 시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챕터 1 테스트를 100점 만점에서 60점을 받은 적이 있거든. 그때 내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문제를 풀 줄은 아는데 단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다 풀지 못해서 60점 받은 거는 억울한 거 아니냐고 내가 물어봤었는데,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걸 시간 내로 풀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줘야 제대로 배웠다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하셨어. 선생님이 보통 숙제로 텍스트북 한 섹션당 100문제의 연습 문제 있는 것 중에서 3문제당 하나씩, 그러니까 보통 30문제 정도씩 풀어오라고 숙제를 내주시거든. 그러면 애들은 숙제하기 귀찮으니까 30문제 정도만 풀고, 나도 챕터 1 때는 그 30문제만 풀어서 숙제를 냈었어. 근데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나는 그냥 매 숙제마다 100문제를 그냥 다 풀어서 냈어. 다른 애들과 똑같이 30문제 정도만 풀어서는 내가 머리로는 그 개념을 다 이해를 해도 시험 시간 내로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온전히 내 것이 되진 않더라고. 그렇게 해서 챕터 총 10개 중에서 챕터 1 시험만 60점이 나오고 나머지 시험 2개는 98점이 나오고 나머지 7개는 100점이 나왔어. 그때 그 가르침을 나는 리코드에도 적용을 했지. 내가 앞서 말한 데이터 스트럭처랑 알고리즘 개념들을 머리로 이해하고 풀 수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것들을 연습을 거듭해서 온전히 습득하고 30분에서 1시간이라는 인터뷰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리코드 미디움을 아무리 오래 걸려도 20분에서 30분보다는 더 오래 걸리지 않게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 근데 리코드에는 퀄리티 낮은 문제들도 많아가지고 아무 문제나 풀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 회사들이 인터뷰에서 썼었던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야. 리코드 프리미엄 서브스크라이브 하면은 컴퍼니 태그드 문제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돈이 드니까 이런 곳처럼 그런 문제들을 모아둔 곳이 있어. 여기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팬급 회사들이 인터뷰에서 썼었던 문제들을 찾아서 풀어보는 거지. 보통 팬급 회사들에서 썼었던 문제들이 퀄리티 높은 경우가 아주 많아. 그래서 퀄리티 높은 문제들을 출연했던 블라인드 75나 그라인드 75에 있는 문제들이랑 또 겹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진짜 꿀팁인데 너가 인터뷰가 잡히잖아? 그러면 그 회사의 과거 인터뷰에서 썼었던 문제들을 찾아. 방금 말했던 컴퍼니 태그드 문제들을 모아뒀던 곳에서도 볼 수가 있고, 여기 리코드 디스커션 탭 가가지고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은 그 회사 인터뷰를 봤던 애들이 자기가 봤었던 인터뷰 문제들을 올려놓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문제들을 찾아서 다 풀어봐. 체계가 잘 잡힌 회사들은 인터뷰어가 자기 임의대로 아무 문제나 가지고 인터뷰에 들어가기보다는 회사 자체적으로 인터뷰 문제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인터뷰어들이 거기서 하나씩 뽑아서 인터뷰에서 쓰는 식으로 하는 데가 많거든. 그래야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문제들이 또 나올 확률이 꽤 높아. 실제로 나도 인터뷰 보면서 이렇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연습했었던 문제들이 내가 인터뷰를 볼 때 그대로 나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 그러면 이미 너가 공부하고 배웠던 개념이니까 그 문제를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너는 인턴이든 뉴그레드든 주니어든 인터미디엇이든 시니어든 코딩 인터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거야. 팽이나 대부분의 이름 있는 테크 기업들은 이런 식의 리코드식 코딩 인터뷰가 대다수인데 가끔 아까 말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나 로우 레벨 디자인 코딩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뤄볼 테니까 구독하는 거 잊지 말고. 테크 인더스트리에는 이런 말이 있어. One record a day keeps unemployment away.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말처럼 하루에 리코드 하나 푸는 게 실업을 멀리한다라는 뜻이거든. 너가 이번에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나중에 또 이직을 해야 할 텐데 너가 이직할 때 인터뷰를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서 너가 연봉 협상을 너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정해지는데 리코드 잘 해야겠지? 리코드를 잘하는 건 실업을 멀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연봉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 실제로 블라인드에서는 연봉을 올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 개발을 잘하는 게 아니라 리코드를 잘하는 거라고 말할 정도로 리코드는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실제로 나도 1년 전에 이직 준비를 할 때 리코드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연봉을 2배로 점프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못했어. 앞서 말한 컴퍼니 태그드 리스트를 다 풀던 아니면 그레인드 75에 있는 문제를 다시 풀던 코딩 인터뷰 보는 게 두렵지 않을 정도의 실력과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는 연습을 멈추지 말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선물이 하나 있어. 내가 개발자 커리어를 위한 레주메 준비부터 개발자가 마주할 인터뷰 종류들과 준비법, 회사 어플라이 할 때 인터뷰 잡을 확률 높이는 팁, 연봉 협상 팁, 그리고 레벨별 성장하기 위해 포커스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너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개발자로 취업을 할 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총망라한 가이드를 만들었거든. 이 리코드식 코딩 인터뷰 준비법 영상도 내가 방금 언급한 가이드의 한 부분을 영상으로 만든 거야. 이 가이드의 링크는 밑에 디스크립션 란에 넣어둘게. 이 가이드가 너가 인턴십을 구하든 주니어 포지션
포지션을 구하든 경력직 포지션을 구하든 너가 가야 할 길을 뚜렷하게 보여줄 거야. 이 가이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길어서 읽기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너의 인생에서 이 가이드를 읽는 것에 잠시 투자를 하기를 바래. 이 가이드에서 알려주는 길을 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몇 년 뒤에 몇만 불의 연봉 차이가 있을 테니까 미래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받고 있을 너를 생각하면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읽도록 하자.